짱! 필리핀 여자들이 왜 우는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주 기준으로 드시는 소주는 병당 500페소. 그리고 한테 사주는 술은 3,500페소. 소주값은 왜 한 병에 3,500페소, 원화로 9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서 호우가 안 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흔히 더운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인들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싼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오래된 고정관념에 가깝고, 오히려 필리핀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의 근면성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 있는데요.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헌신을 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경제활동 인구가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회사에 대해 의사심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필리핀 사람들의 직업의식이나 근로 태도를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말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처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교육 기회와 전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서민층의 경우는 자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필리핀 정부의 공식 집계로 나와 있는 최신 정보로는 2024년도에 인구가 1억 1272만 명일 때 219만 명, 약 1.9%가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다고 보고가 됐으니까요. 현재 2026년도는 비싼 수준 또는 그 이상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OFW, 오버시스 필리핀 워커, 해외 노동자와 별도로 해외 영주권자, 이민, 장기 체류자를 포함한 전체 해외 거주 필리핀 사람은 약 1,080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필리핀 인구의 약 9.6%가 해외에서 살면서 2024년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한 필리핀 사람들이 본국에 보낸 돈이 약 383억 달러라고 하니까 필리핀 GDP의 약 8.3% 정도 됩니다.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장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 근로자로 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가사 도우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간호원, 웨이터, 청소부, 간병인, 건설 노동자로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던 시절인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간부하고 간호사를 서독에 인력 성출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중동 건설의 붐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아버지들이 가족의 생계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4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든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오로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그것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모래바람 속에서도 사막의 기적을 일구는 원동력이 됐다.
나라의 국력이 약하면 국민들이 개고생을 하고요. 그 나라 여자들은 타국 남자들에게 무시와 유린을 당하면서 노리개가 되는 과거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미군들의 기지촌을 떠돌던 한국의 양섹시들이 지금은 어두운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러시아와 필리핀 여자들이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 중에는 1970년 후반부터 엔터테이너로 일하는 젊은 필리핀 여자들 상당수가 일본에 진출했는데요. 그들을 자팔귀라고 불렀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정권 말기 1980년대 초 심각한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호황을 누리면서 먹고 놀고 마시는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는데요. 특히 필리핀 여자들이 공연자나 접대부로 일하는 필리핀 펍과 각종 유흥업소들이 일반 전역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많은 필리핀 여자들이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2005년 이전까지 일본 전역에서는 이른바 자빨귀상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여자들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매년 8만 명 정도로 성출을 했는데요. 쪽발의 새끼들이 주색 잡기 변천사를 들여다보면 자팔귀가 생겨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 일본을 통일한 이후에 효율적으로 도시를 통치하기 위해서 매춘과 유흥업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후 일본 전국시대 말기와 에도 시대 초기를 통치한 정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에서 일본의 공인 유학 제도를 완성을 하고요. 유교강에는 오이라는 불리는 매춘부들이 보는 연회에 동석을 해서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구는 강대를 게이샤라고 불렀는데요. 전부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와서 여자 게이샤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공연과 매춘을 동시에 하면서 남자 게이샤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고요. 기존의 매춘부 오이란들이 공연하는 게이샤가 몸까지 팔면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깽판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1779년 매도 막부는 게이샤를 유곽의 인류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예능인으로 공식 관리를 시작합니다. 또한 게이샤의 주요 역할을 노래와 춤, 악기 연주, 연애 접객을 하는 예능 활동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게이샤들은 연애에서 손님을 즐겁게 하는 전문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당시 일부 손님들은 여전히 돈만 주면 몸뚱아리를 쉽게 내주는 유전을 선호했기 때문에 게이샤들은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예능과 접객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게이샤는 단순한 유형 종사자가 아닌 점차 천박한 매춘과 차별되는 격식이 있는 예술인으로 인식이 되면서 부유층 남자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갑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2차가 되는 KTV와 2차가 없는 JTV를 비교하는 맥락과 비슷한 것이죠. Hey, Saturday night, prime time, showtime. Wow. 1900년 무렵에는 일본 전역에서 활동하는 게이샤의 수가 2만 5천 명을 넘어갔는데요. 미색이 뛰어난 게이샤들 중에는 돈 많은 남자들에게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애첩이 되거나 고위 관리나 사업가와 결혼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게이샤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여자를 만드는 가정을 즐기고 또한 정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유사연의 풍속점이 현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크라브와 카바쿠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필리핀의 일본식 카라오케 한국 남자들이 JTV라고 부르는 업소의 모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T. 영화로 잘 알려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 Memories of a Geisha, 해석을 하면 게이샤의 추억을 2006년 2월 2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의 배경 도시는 그 옛날 유가기 성행했던 일본의 교토입니다. 출연 배우로는 장쯔, 공이, 양자경 다들 알만한 중국 배우들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일본을 싫어하는 중국에서는 상영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언니와 함께 곁으로 팔려온 어린 소녀 치오가 최고의 게이샤로 성장하는 가정에서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거절하고 어릴 적 동경했던 중년의 한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Next time you take a tumble, no frown. That's better. 앞에서 게이샤의 영향으로 현대사회의 클라브와 카바쿠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클라브는 클럽의 일본식 발음으로 한국의 10%와 영업 방식이 비슷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룸이 아니라 대부분 오픈형 룸 형태 고급 유흥업소입니다. 일본의 대도시마다 고급 클럽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마다 비용은 다르겠지만 웬만한 셀러리맨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기본세 비용과 술값이 엄청 비싼 클럽가 있기도 합니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얼굴과 몸매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고 능숙하게 손님과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센스와 지성적이고 사교성이 있어야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업소 안에서 터치가 안 되고 공식적인 2차가 없기 때문에 손님으로 오는 남자들 대부분 재력과 지위를 과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꼬셔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현재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의 일본식 카라오케, 일명 JTB에서 하는 호구짓거리와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카바쿠라는 카바레 클럽의 합성어인 일본식 발음인데요. 단란주한 형식의 유흥업소로 크라보다는 한두 단계 낮은 등급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처자들을 카바쪼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에서는 전문 서비스 직종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한때 젊은 일본 유사들이 선망의 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화려한 밤의 세계와 인간관계를 다루기 좋은 소재인 만큼 TV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銀座の品格決して忘れないでね銀座の品格客を取るコツ教えてあげようか枕営業尊敬される仕事とは思えないよお金のためなら何でもやるんでしょ銀座は地獄そのもの 카바쪼는 단순히 얼굴이 예쁘고 쭉쭉빵빵하다고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에 대한 접대 매너와 대화 응대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퉁명스럽거나 친절하지 못하거나 무식하면 돈 벌기가 힘듭니다. 카바쿠라가 그라브와 다른 점은 시간제라는 것인데요. 현재 필리핀에서 서야하는 일본식 카라오케 일명 JTB와 영업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그라브에 일하는 여자들은 경험 평범한 베테랑들이 포진하고 있다면 카바쿠라는 낮에 학교나 직장을 다니다가 밤에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라브와 카바쿠라의 공통점은 2차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외로운 남자들이 말동을 찾는 곳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복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보기 위해서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반 셀러리맨이나 농촌 지역에 사는 남성들도 자기 능력에 맞게 어디 가서 분냄새 좀 맡으면서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 크라브보다 저렴한 카바쿠라를 가더라도 일본 여자나 한국 여자가 나오는 카바쿠라는 주물럭거리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이빨만 까는데도 비싸기만 하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한 번 꼬시려면 자주 가야 하니까 비용이 부담이 되고 얼굴 도장 찍는다고 해서 애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비교적 부담 없는 비용으로 술자리를 즐길 수 있고 필리핀 여자들의 노래와 춤 공연까지 볼 수 있는 필리핀 펍에서는 어느 정도 질퍽하게 노는 것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지방도시 중년 남자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필리핀 여자들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연예인 지망생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처럼 2005년 이전까지 필리핀에서는 일본 취업을 전문으로 알선하는 프로모션 회사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필리핀 전국 각지에서 외모가 단정한 젊은 여자들을 모집을 해놓고 단체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면서 춤과 노래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단순 접대부 자격으로는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수나 댄서 같은 공연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흥행 비자, 영어로는 엔터테이너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회사들은 예비 자파육기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고 공연단을 구성해서 일본으로 보내는 방식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 여자들이 합숙 생활을 시작을 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프로모션 회사로부터 개인 생활비나 가족 지원금 명목으로 선불금, 전문용어로 마이킹을 미리 땡겨서 받습니다. 사실상 빚이기 때문에 합숙소를 마음대로 떠나거나 계약을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일본으로 가는 길만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요. 그 당시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례에서는 상당한 체력 소모가 되는 춤과 노래를 연습을 매일 몇 시간씩 하는데 프로모션에서는 살찌지 말라고 오전 10시 하고 오후 5시 하루 2차례만 식사를 제공했으니까요. 피로와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버텨야지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춤과 노래 실력을 쌓은 필리핀 여자들은 일본 본토에서 가로케를 운영하는 쪽발이 새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디션에 통과를 하면 6개월간의 예술 혼행 비자를 발급받고 엔터테이너로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에 한 번 이상 갔던 경험이 있으면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었고요. 예술인을 빙자한 접대부 성출이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들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자파육계라고 불렀습니다. 자파육계어는 19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매춘부를 이뤘던 일본 여성을 가리켜서 가라육기라고 불렀는데요. 가라는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육기는 가다라는 뜻이니까 해외로 갈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반대로 돈을 벌려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 여자들을 가리켜서 재팬에서 n을 빼고 육기를 붙여서 자파육기, 일본으로 가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대치 아마타니가 1992년도에 출간한 자파육기상 언나다치노 아지아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자파육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통과례상 예능인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자파육기를 탤런트라고 불렀습니다. 일부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일부는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본 진출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던 많은 필리핀 여자들에게 단순한 해외 취업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14일 미국 국무부가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필리핀 여자들의 일본 미용업계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시대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일본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여성과 아동들이 강제 노동 및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는 목적지 국가입니다. 또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남성들이 범죄, 노동 및 또는 성적 목적으로 일본에 인신매매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인신매매 문제는 심각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일본 조직범죄 집단 야쿠자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 심각한 인권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인신매매 발생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인신매매범들이 피해자를 일본으로 데려오는 데 자주 사용하는 전해인 비자 발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흥행비자 제도가 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강한 외교적 압박을 받은 일본은 2005년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2006년도부터 외국 여성에 대한 예절 흥행비자 발급 심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허위 초청이나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연간 8만 명 자파육기를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2006년부터 10분의 1 수준 8천 명 이내로 줄어들게 되니까 2004년 당시 일본 예술 흥행비자를 대대적으로 축소 소식을 들은 일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필리핀 여자들이 부당하다고 필리핀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며칠 동안이나 농성을 벌였던 모습을 오다가다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고요. 필리핀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mga nagpupunta po ng Japan, hindi naman po lehitimo mga entertainers. Sinabi po niya na mga nag-hostess lang daw po. Hindi naman po katotohanan yun. Mga lehitimo po kami. 일본 내에서 얼마나 수많은 필리핀식 카바쿠라가 유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일본에서 2003년도에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13만 명에게 예술 홍행 비자를 발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8만 명, 약 62%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이때 한참 유행했던 사업이 일본 남자가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처와 함께 규모가 작당 크당 간에 프로모션을 차려서 엔터테이너 성출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2006년부터 엔터테이너 일본 성출 사업이 꼬꾸라지면서 프로모션들이 수입이 대폭 감소를 하니까 합숙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프로모션들이 하나둘씩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데리고 있던 필리핀 여자들을 방출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는 꿈을 상실한 필리핀 여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인프라가 낮은 시골 지방 도시에서 일반적인 직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필리핀의 일본식 가라오케로 유입이 되고요.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일본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좌파육기들과 친분 또는 연인이나 내연 관계로 지냈던 쪽발이 새끼들이 필리핀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현지 일본식 가라오케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고요. 업소도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필리핀의 일본식 가라오케는 필리핀에 사는 일본인들을 위한 장소이면서 처음으로 일본에 일하러 가는 필리핀 여자들이 한두 달 동안 실전 연습을 하던 장소이면서 일본에서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서 필리핀으로 돌아온 좌파육기들이 다시 일본으로 갈 때까지 당분간 일하면서 초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 남자들을 어떻게 뽑아먹는지 알려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05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마카티 파사이로드와 아모노솔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식 가라오케가 성행했는데요. 당시 필리핀의 일본식 가라오케는 일단 2차가 없고 터치도 제한적이고 아가씨는 동시간대 자기를 찾는 여러 손님들을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한국 남자들에게는 관심밖에 유용없었는데 필리핀의 일본식 가라오케 부흥을 이끈 펭귄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 사람이 2006년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한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슈퍼울트라 생호구들이 아직까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깊숙한 현실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서우두에서 필리핀 여자들이 우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 10월 일본 내 필리핀 팝 클럽 엔젤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자들이 6개월간의 계약을 마치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날에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동료들과 함께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君